그리고 이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진이란 재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레진이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거든요. 가루가 날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루를 이제 많이 마시다 보면 딸을 많이 낳는다. 뭐 이런.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딸이 많다는 속설도 있고. 근데 실제로 아들만 그런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 이번 시간에 이번에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강암외과 전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문이기에 앞서서 치과의사잖아요. 치과의사의 직업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병 뭐가 있을까요? 뭐 많습니다. 일단 항상 죄송해요. 이런 거 맞다. 기침을 많이 하고 호흡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가루가 항상 많이 날리고 맞아요. 저희가 쓰는 재료들이 좀 그렇다 보니까 깎고 맞아요. 네. 레진이라고 불리는 합성수지도 그렇고 물이랑 바람 같은 거 많이 부잖아요. 그러면 에어로졸이라고 해가지고 막 공기 중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안경을 안 끼기 때문에 고글을 꼭 끼는 편인데 진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글은 따로 안 끼고 안경만 끼니까. 네. 그래서 원래는 진료할 때만 끼는 안경이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있었어? 원래 있었습니다. 여자 치과 의사들은 우리 여치라 그러거든요. 여치? 마감 이상한가? 근데 여치라 그래. 여치라 그러는데 여치들은 되게 예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일반 치과를 하다 보면 가루도 많이 날리고 에어로졸도 많이 날리니까 피부 같은데 트러블이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죠. 건조해지고 하니까. 근데 진아는 피부가 좋네. 일을 안 하나?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진이란 재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레진이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섞어서 쓰는 것도 있고 맞아. 기성품으로 나와서 덜어서 쓰는 것도 있고 한데 가루가 날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가루를 이제 많이 마시다 보면 딸을 많이 낳는다. 뭐 이런.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딸이 많다는 속설도 있고. 근데 실제로 아들만 그런 그래요. 아니 이제 전공이 이제 수술 쪽이라. 나 레진 잘 모릅니다. 내가 일 안 한 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수술방에서 서서 일을 하거든요. 서서 일을 해서 조금 덜 하기는 한데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팔을 들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정자세, 좋은 자세로 일을 하더라도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허리 통증, 목 통증, 그다음에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 고질로 안고 가죠. 그리고 이제 뭐 만성 피로죠. 사실 항상 피곤합니다. 맞아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직업을 가지시고 일을 하실 때 다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이제 공식화된 게 없거든요. 모든 게 다 다르니까 같은 충치를 치료하더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깊이로 썩는 충치는 없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사랑니도 똑같이 난 경우도 거의 없고 그렇지. 그걸 항상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피로도가 높고 하긴 뭐 그건 그렇다.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 보면 누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참 부럽다. 나 이제 자격증만 따면 내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직업 중에 평균 생존율이라 해야 되냐? 몇 살까? 평균 수명이 가장 짧은 직업군이 이제 의사 말고 치과의사가 1등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오래 못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자살도 많이 해요. 이제 젊었을 때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이해도 되는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되는. 왜냐면 우리는 진료한 게 막 기록에 다 남거든요.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스트레스인 거지. 그냥 감기약 처방하든지 아니면 뭐 아주 간단한 것처럼 한 번에 거쳐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치과 진료는 대부분 계속 내원을 하잖아요. 스트레스와 피로도 엄청 큰 요인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작은 부분을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으니까 눈도 좀 빨리 피로해지고 눈이 계속 피로하니까 그 피로가 계속 빨리빨리 안 풀리고 하다 보면 이제 같은 이제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들 노안도 좀 빨리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가루가 막 날리고 하잖아.
우리 톱질하고 막 쓰고 하면 이게 눈에 튀거든. 도구를 써도 튀니까 기계적으로 다치는 거지. 그 가루 날리는 작업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눈도 굉장히 좀 뻑뻑하고. 근데 뻑뻑한 거는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이거 안약 같은 거 넣나? 아니 그런 걸 잘 넣진 않고 저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잘 봅니다. 영화 잘 보고. 자고 일어나니까 눈곱이 자꾸 끼던데. 안 씻어서. 이제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모두 다 건강하시거나 뭐 전신질환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잘 없고 그분들 입안에서 뭐 작업을 할 때 피라든지 침이라든지 등등이 튀기도 하고 날리기도 하고 하니까 전염 질환 같은 것도 사실 좀 취약한 편이긴 합니다. 치과 의사들은. 맞아. 네. 요즘에는 드물기는 한데요. 5가지라 그랬거든요. 피, 땀, 침, 똥. 그래서 전염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날카로운 기구들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많이 찔립니다. 기구들 날카로운 기구들도 많이 쓰고 주사침도 많이 쓰고 칼도 쓰고 막 그러니까 안전수칙들을 잘 지켜가지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찔릴 때가 있거든. 전염성, 감염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 보고 난 뒤에는 후덜덜하죠. 그렇죠. 피 짜내고 소독약 바르고 기도해야죠. 예. 헤파비나 HIV 포지티브, 에이즈 환자들 있잖아요. 후천성 면역결핍증 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염성은 B형 감염이 더 높기는 합니다. HIV 환자들도 되게 안전하긴 하지만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진료할 때는 환자들이 먼저 얘기하지 않는 이상에는 피 검사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죠.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 문진표에만 근거해가지고 환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말 안 하면 모르는 거라. 말 안 그래서 하면 모르죠. 나중에 찔렸네 하고 이제 그냥 일반적인 수칙에 따라 가지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간염 보균자가 돼 있고 알고 봤더니 HIV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바이러스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BMW, 버스, 메트로, 지하철이랑 버스 걸어가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면 본의 아니게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네, 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길 가다가 버스, 지하철에서 아니면 뭐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 같은 거 TV 보면 말하다 보면 사람의 치아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도 되게 많이 보고요. 이도 이렇게 탁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은 거 딱 지나가면 쟤는 중심선이 여기 있네? 뭐 크기가 조금 다르네? 일단 뭐 색깔이 좀 다르네? 라미네이트 어디서 했는데 어느 병원 스타일이구나. 이제 윤곽 수술 같은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저래서 준비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 붓기도 안 빠졌는데 나왔네. 이거 이 차각이 있는데 조금만 더 다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보이거든요. 뭐 이제 그런 것도 보이고 갑자기 얼굴이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앞니 가운데가 좀 떠 있어요. 정중 이게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대화 내용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저거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맞아. 조정을 해서 닫을까? 맞아. 뭐 붙일까? 이 대화 내용이 집중이 안 되고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뭐 이제 그렇게 하나에 꽂히는 다른 분들이 보는 것과 좀 다른 것들이 눈에 좀 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 네, 비대칭도 엄청 많이 띄죠. 턱 좌우 차이, 눈높이, 귀높이 차이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오죠. 말은 절대 안 하지. 왜냐면 말하면 그 사람의 또 컴플렉스가 되거든. 맞아요. 말은 절대 안 해. 술이 취하지 않고서는 말 안 해. 술 취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상처를 많이 주는 스타일. 그리고 여기 치통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뭐 그거 굳이 치과 회사에. 근데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이를 좀 잘 안 닦는 편이긴 합니다. 저도 여기 써가지고 신경치료한 거 하나 있고 치료해주려는데 내한테 안 받겠대. 곧 할 게 하나 있고. 이제 많이 써봤거든요. 보면 막 이렇게 막 배워가지고 다 써서 신경치료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곧 치료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직업병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도 본인들이 한다 하면 대물림을 시킬 생각도 있고 니 그때 편집 대물림이라고 했다 하나? 대물림. 다른 직업이라고 해서 그런 스트레스가 없고 직업병이 없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어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이런 저런 직업병이 있지만 우리는 머리도 쓰고 몸도 쓰니까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는 보장되고 그리고 뭐 이제 말씀드린 게 다 걸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분들이 안 힘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왜 치과의사 될 사람들 그다음 뭐 국악음외과 할 사람들 뭐 열심히 하시고 좋은 직업입니다. 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치과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또 화이팅. 네, 화이팅. 공부 열심히 해야지. 화이팅. 아 근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 거짓말하는 것 같아. 만족해? 만족해야지 뭐 어떻게 다른 직업 할 그래. 수가 없는데. 그 말이 더 맞는 어쩔 거야. 수가 없는 만족해가 아니라 만족해야지야. 야지. 만족해야지. 일반 회사 다니고 이러면 일하면서도 막 카톡하고 전화하고 다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업장에 있지 않고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 아예 사장이나 아니면 이사 뭐 본부장 이런 사람 없어도 그냥 직원들이 이렇게 꾸려가는 경우도 있잖아. 시스템이 갖춰져. 우리는 근데 시스템이 있어도 의료인이 무조건 있어요. 있어야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을 봐야지 일이 되는 거니까. 그게 우리 일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치과 의사의 직업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도 뭐 하나 이거 정하자. 구독 뭐 좋아요. 이상해. 억울해.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김진아. 이주민이었습니다.